드디어 이제 관사까지 왔는데요. 영어를 구성하는 두 가지 큰 영역이, 하나는 명사고 하나는 동사라고 그랬죠. 그래서 명사 자체를 공부할 때 우리가 셀 수 있는 놈과 셀 수 없는 놈으로 구별하는 것과 관련해서 얘기를 했었고, 그 다음에 명사를 대신 받는 말 대명사였고요. 이제는 명사 앞에 붙는 뭐 배울 거냐면 관사하고 한정사 배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명사를 꾸미는 형용사, 형용사구, 형용사절을 배우면 명사 파트는 다 끝났네요. 야, 그러면 사실 동사는 쉬워요. 아니에요. 동사가 더 어려운데, 형사가 더 어려운데, 쉽다는 얘기는 뭐냐면 얘는 뭐 꾸미고 자시고 이러는 게 별로 없고, 제가 간단하게 딱 변하면서 나타내려고 하는 바가 명확해요. 그래서 동사는 시제를 배우고, 그 다음에 능동수동을 배우고, 그 다음에 얘가 변화하는 소위 가정법을 배우면, 제가 가정법도 다르게 설명드릴게요. 여러분은 가정법이란 말로 배우지만 미국 애들은 조건문 0, 조건문 1, 조건문 2, 조건문 3 이렇게 배우거든요. conditionals라고 그래서.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딱 역시 그것도 원리를 이해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 읽고 이해만 하시면 돼요. 가정법 미래 이런 흉한 말을 쓰는 나라는 지구상에 두 나라밖에 없어요. 그다음에 이거 하고 나면 그 다음에는 이제 제가 어디까지는 해드릴 거냐면 이쪽 전부 다 하지는 않을 거예요. 어디까지만 해드리냐면 준동사, 소위 부정사와 동명사까지 하고 나면 대략 제가 여러분에게 일러드리는 건 다 끝난 거고, 그 다음부터는 나머지 굉장히 세세한 내용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여러분이 학교에서 또는 뭐 집에서 공부하시면서 부분들을 채워 나가면 되는데, 그 중에서 굉장히 어려운 한 가지 관사 영역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그걸 할 건데, 우리나라에서 학생들 데리고 공부를 할 때는 시험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아서 시험에 안 나오는 거 가르쳐 줄 수 없잖아요. 쉽게 국사 수업을 해도, 요새는 뭐 국사는 좀 옛날하고 다르긴 하지만 그 많은 내용들을 이렇게 일러주고 싶어도 교과서에 안 나오는 내용을 설명하면 좀 오버하시는 게 되는 것처럼, 영어 강사도 셀 수 있는가 셀 수 없는이 너무 중요하지만, 셀 수 있는가 셀 수 없는이 너무 중요하지만 이걸 고등학생들에게 과도하게 많이 가르쳐 줄 수는 없어요. 학교 선생님이면 할 수 있겠죠. 우리 이번 학기에는 countable과 uncountable을 확실하게 잡자 이러고 목적의식적으로 덤빌 수 있지만, 학원 강사는 그렇게 하면 학원 강사라는 고유의 영역도 좀 벗어나는 거고, 두 번째로는 학생들이 학원 안 나올 거죠. 저 새끼 이거는 뭐 셀 수 있네, 저거는 셀 수 없네, 피플이 세면 뭐가 됐다 안 셌다 뭐가 됐다 그러면 개새끼 너나 열심히 세라, 난 안 셀란다 이러고 집에 갈 거죠. 그래서 그래도 너무 중요한 부분이어서 여러분하고 그걸 한 30분 정도는 했습니다. 근데 그게 앞으로 영어 공부하는데 조금 바탕이 됐으면,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딜레마가 이건데요. 한국인들이 가장 많이 틀리는 문법이기도 하고 가장 소홀히 다루는 문법이기도 한데, 관사는 영어 공부를 하고 싶으면 정말 열심히 해서 반드시 한 번은 어떻게 제껴내야 되는 놈입니다. 그러니까 저한테 사람들이 당신은 영어를 잘하잖아요 이러면, 저 뭐 영어를 잘합니까? 미국에 저기 거지가 저보다 잘할 텐데 라고 이렇게 대답을 하는데, 왜 그렇잖아요. 미국 거지가 나보다 잘하죠. 여러분, 모국어는요, 모국어를 쓰는 사람하고는 무슨 경쟁을 할 수가 없어요. 그 자체로. 그렇게 안 느껴집니까? 한국에 온 지 20년 돼서 아이 낳고, 한국 남편이랑 결혼해서 아이 낳고 한 20년 됐는데, 만약에 프랑스 여자라고 한번 해봅시다. 프랑스 사람인데요. 한국에 와서 살다가 한국 남자 만나서 결혼하고, 자기는 이제 혼자니까, 식구들은 다 프랑스에 있으니까 한국의 남자의 가정으로 들어갔어요.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이제 시댁에 들어간 거죠. 그래서 오로지 한국 사람들만 하고 살다가 워낙에 똑똑하고 말도 잘하고 이래서 방송국에도 스카웃이 돼서 방송 프로그램도 꽤 많이 진행을 했어요. 그리고 아이도 낳아서 키웠고, 그러다 보니 어느덧, 대신에 조국 프랑스는 1년에 일주일 정도 한 번씩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근데 어느덧 이제 한국에서 산 시간이 프랑스에서 산 시간을 훨씬 넘어선, 벌써 20년을 훌쩍 넘게 살아버린 사람의 한국어 실력은 여러분하고 붙었을 때 누가 나올까요? 방금 제가 얘기한 건 사람은 이다도시라는 이름을 가진 프랑스 여자입니다. 여러분 아는 사람이잖아요. 발음이 여러분보다 정확해요. 조사의 활용이 여러분보다 정확합니까? 그나마 공부한 사람인데, 모국어는 그런 겁니다. 특히나 이 모국어가 가지는 감, 느낌 이런 건요, 자꾸 이렇게 시험에 안 나오는 내용 하니까 이 친구가 이제 짜증이 나서 일어나서 탁 가거든요. 내가 그래서 가? 라고 했더니 탁 돌려 가. 내가 가? 이렇게 얘기하면 이 가의 얘기는, 여러분에게 이건 모국어를 쓰는 사람이 아니면 아마 타일러 와도 못 알아들을 거죠. 이 정도 되면. 물론 맥락이 있어서 이해는 하겠지만. 관사가 소위 그렇게 얘기합니다. 모국어가 아니면 못 넘는 벽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항상 관사는 저 역시도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그나마 사람들한테 얘기할 때 영어에서 선생님은 뭐가 제일 어렵습니까? 라고 얘기하면 관사도 참 어렵고요. 수동태도 저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보통 학생들에게 물으면 이제 뭐 관계대명사가 어렵고요 라고 얘기하면 그 이제 나 삐꾸고요 뭐 이런 얘기하고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얘는 진짜 어렵거든요. 정말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도 예를 들어 회사 같은 경우 계약서 작성하거나 이러면 이건 정말 확실하게 검증을 받고서야 도장을 찍는 영역에 해당이 되는 일이니까. 한국어에 없으니까 너무 어렵죠. 다행인 건 다행이라고 해야 되나? 대학 입시에는 절대로 시험이 안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수업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건데 저는 생각이 안 하고 넘어갈 수는 없어서요. 한 10분, 20분 정도 아주 짧게만 얘기 드릴 테니까 역시 기본만 들어두고 가세요. 그리고 나중에 대학 입시 마치고 대학을 가시거든 관사의 활용도 열심히 공부하셔서 관사도 틀리지 않을 정도의 물론 이제 뭐 100개쯤 쓰다가 하나 틀리는 거야 어쩌겠어요. 저 외국인인데. 근데 막 10개 쓰는데 서너 개 틀리고 이러는 일은 하지 않았으면 일단 어나 언을 쓰죠. 뭐 아시죠? 자음 앞에서 어 쓰고 모음 앞에서 은 쓰고 그다음에 정관사는 더라고 합니다. 다른 유럽 쪽의 언어보다 부정관사 정관사 적은 거예요. 뭐 독일어 이딴 것들은 부정관사도 10개 놓고 정관사도 10개 놓고 이러거든요. 나중에 그거 배우려고 하면 진짜 대가리 빵꾸 그 머리에 구멍이 나려고 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렇게 독일어 불어 이런 것들은 성도 생물학적 성을 따르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책상은 중성이잖아요. 바다도 중성인데 저도 공부한 지가 이제 좀 오래돼서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아마 독일어로 뭐 바다 이런 게 여성이고 그럴 거예요. 막 불어 이런 것도 그래서 단어 외울 때 남성, 여성, 중성 다르게 외워야 되고 뭐 말하는데 관사 다 따로 붙고 그래서 걔네들의 언어를 과학적인 언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학적이다라는 말이 사용하기 편하다라는 말이 아니라 뭐냐면 정해진 규칙을 따르는 경우들이 많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 보면 한국어는 좀 비과학적이죠. 근데 이게 말 잘못하면 또 저 새끼 뭐 이국노라고 그러고 막 이래서 비과학적이라는 언어가 한국어가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라 한국어가 딱 정해진 규칙을 따르기보다는 그 상황에 맞게 변화하거나 활용되는 능력이 뛰어난 언어라고 보시는 게 맞겠죠. 한국어의 글자는 대단히 과학적이죠. 그래서 제가 그 어떤 언어학자가 얘기를 하시던데 한국어의 글자가 세상의 언어 중에 가장 많은 소리를 표시할 수 있대요. 뭐 모음의 수도 엄청나게 많고 사실 못 내는 소리가 있죠. 있기는 하지만 거의 유사한 소리 다 내거든요. 그래서 이런 단어가 있고 얘는 이제 여러분 머릿속에 살고 있는 이고요. 얘는 이제 우리가 먹는 쌀인데 이거 발음할 때 우리는 얘도 라이스라고 그러고 얘도 라이스라고 그래서 we eat on rice, eat on이라고 하면 뭘 먹고 살다라는 얘기입니다. 한국 사람이 주식은 뭡니까? 라고 물으면 주식은 영어로 staple food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we eat on rice라고 얘기하면 쌀을 먹고 사는 건데 we eat on rice라고 얘기하면 우리 이 잡아 먹고 살아요. 이런 말이 되는 거예요. 야, 이게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혼자서 생각이 이거 이렇게 쓰게 해주면 안 되나? 우리나라 영어 표기법이요. 가벼운이라는 말하고 오른쪽이라는 말이 있을 때 얘를 만약에 라, it이라고 이렇게 쓰게 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런 생각은 들어요. 얘는 대신에 이렇게 해서 라, it이라고 이렇게 쓰게 했으면 잘 읽지 않았을까? 이건 그 다음 주장은 제 주장 아닙니다. 이건 많은 영어 선생님들이 하는 얘기고요. 어떤 외국인 교수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 한국 사람들은 이 단어를 이렇게 쓰지 않았을까? 저 그 말 굉장히 공감이 됐습니다. 왜 우리는 이렇게 써서 사람들이 한국어는 이렇게 써도 되고 이렇게 써도 다 컵이라고 소리 나죠. 그런데 대신에 만약에 이렇게 됐을 때는 우리 뭐라고 읽었을까요? 얘는 컵은이라고 했을 거고 얘는 커픈이라고 했겠죠. 그래서 이렇게 쓰면 cup of인데 한국 사람들이 다 발음할 때 cup of라고 해요. 자기가 배운 발음이 이거니까 cup of라고 이 비읍 발음을 내버리지만 이걸 만약에 피업으로 써놨으면 cup of라고 했겠죠. 야, 저렇게 표기를 내줬으면 더 좋았을 텐데 뭐라고 얘기하는 이렇게 외국인 선생님이 있더라고요. 저도 100만% 공감합니다. 그래서 한글이 이렇게 여러 가지 소리를 낼 수 있어서 굉장히 이렇게 과학적인 언어라고 얘기를 하죠. 표기를 하는 방법도 그렇고. 자, 그 다음에 그건 부정관사 정관사와 상관이 없으니까. 자, 미리 얘기할게요. 수능이 안 나옵니다. 대신에 딱 간단하게, 가장 간단하게 생각할 수 있는 차이만 설명드리고 관사는 그래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히려 이거와 관련해서는 한정사와 관련된 얘기를 조금만 더 하죠. 그냥 하나죠. 하나의 의미 가집니다. 예를 들어서 I have a girlfriend라고 하면 A라고 해도 돼요.
읽을 때 어라고 하지 않고 A라고 하면 어떤 느낌이 조금 더 드냐면 하나라는 말을 강하게 말할 때는 A라고 말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지나가면 문법적으로 필요한 거고요. 그 다음에 A라고 할 때는 하나라는 뜻을 강하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I have a girlfriend라고 하면 그러면 나 여자친구가 한 명 있어 라는 이런 느낌이 조금 오게 되는 거예요. 우리도 그러네요. 나 여자친구 한 명 있어 라고 얘기하면 여러 명을 이야기하는 이런 명수를 얘기하는 느낌이 안 들잖아요. 근데 내가 여자친구 한 명 있어 라고 얘기하면 난 참 불쌍하게 살아 이런 느낌이죠. 한 명밖에 없어 이런 느낌이 강하게 오잖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I have a girlfriend 하고 어를 강하게 해도 그런 느낌이 오겠네요. I have a girlfriend라고 하면 하나가 좀 강하게 느껴지는 그런 어감이 듭니다. 그 다음에 얘는 불특정이라는 거예요. 어려운 게 정관사죠. 얘는 정해진 겁니다. 이게 중요해요. 정해진 것. 자, 그 다음에 서로 같은 것으로 또는 서로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 보세요. 내가 어제 개를 한 마리 샀어요. 그러면 I bought라고 쓰면 그 다음에 dog 쓸 때 이 자리에다 뭐 쓰면 되죠? 내가 지금 이 친구하고 둘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아주 개 한 마리 샀다? 그러면 저 친구 이 개를 지금 모르잖아요. 본 적이 없으니까 이때는요, dog이 들어가는 거죠. 그냥 어떤 개를 하나 샀다는 얘기니까. 근데 그 개가 있잖아. 어젯밤에 나를 물었어. 그때는 이번에는 dog이라고 쓰지 않고 뭐라고 써야 되냐면 the dog이라고 쓰는 건 이 친구랑 나랑 지금 뭘 생각하고 있는 거죠? 나를 문 개가 같은 개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같은 개로 알고 있다라고 합의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번에는 the dog이 들어가서 걔가 나를 물었다는 like me라는 말을 써야 되는 거죠. 이런 느낌입니다. 자, 창문이 쭉 있는데 내가 이 친구한테 부탁을 하는 거죠. 저희 open a window라고 하면요, 그냥 창문 하나 아무거나 열면 되죠. 근데 만약에 open the window라고 얘기하면 나는 딱 둘이 합의한 창문이 있다고 생각하고 얘기를 하는 거니까 만약에 그 창문이 어떤 건지 모르겠으면 뭐라고 해야 될까요? 어떤 창문인지 물어봐야 하는 거예요. 너무 답답하니까 open the door 이러면 우리 문 하나 열자, 환기하자 이런 얘기인데 open the door 이라고 얘기하면 야, 그 문 열어 라는 말이 되는 거예요. 어하고 더는 확실하게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말로는 그라고 많이 해석을 하지만 반드시 꼭 이렇게만 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셀 수 있는 명사 배울 때 뭐 하나 배운 게 있었냐면 세상에 셀 수 없는 명사에서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건 복수형을 쓰지 않는다라고 배웠죠. 그거 한자어로 뭐라고 한다고 그랬더라? 고유명사. 그 고유명사들 중에 태양 이런 것들은요, 야, 해가 뜬다 라고 얘기할 때 그 해는 서로 같은 걸로 합의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그런 앞에는 뭐가 붙어야 되는 거예요? 정관사 더가 붙어야 되는 거예요. 이 이상을 잘 못하겠습니다. 어떤 느낌인지는 아시겠어요? 어떤 느낌인지는? 만약에요, 어떤 애가 얘기하는데, 이게 뭐 저런 게 여러분이 아는 수준에서 얘기했지만, 내가 집에 들어왔는데, 만약에 이제, 집에 들어와서 아이가 혼자 놀고 있길래, 야, 엄마는 어디냐? 라고 이렇게 물었더니, 애가 뭐라고 하냐면, 엄마요, my mother. 그 다음에, my mother is in the kitchen.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이상하다고 느껴야 됩니다. 엄니 부엌에 있어요 라고 얘기할 때 그 부엌은 나랑 아빠랑 서로 같은 거로 생각하는 부엌인 거죠. 우리 집 부엌이잖아요. 그러면 그건요, 어가 아니고 너를 써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inner kitchen이라고 하면 어쩌면 어머니가 가사도우미가 될지도 몰라요. 어딘가 부엌에 있겠지. 어딘가 부엌에 있어. 이런 말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는 아무 부엌 하나에도 되는 거니까 이런 자리에다 어를 쓰거나 이러면 안 되는 거죠.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어하고 너를 잘못 쓰면 굉장히 좀 엉뚱한 상황을 일으킬 수 있어서 제가 옛날에 공부했던 방법 하나를 가르쳐 드리면 관사 공부할 때 뭐 신문기사든 뭐든 이런 거 좋으니까 그 한 페이지를요, 복사를 한 다음에, 근데 요새는 그렇게 안 하고 컴퓨터로 하셔도 되죠. 옛날에는 컴퓨터로 그렇게 못했으니까. 복사를 한 다음에 관사가 있는 부분을 이렇게 수정액으로 지웠어요. 일명 화이트로 하얀으로 이렇게 지운 다음에
다시 복사하면 그 부분이 비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그 부분을 어나 더를 채워보고, 그 다음에 그 원문하고 비교를 해보고 내가 잘못된 데를 찾는 방식으로, 솔직히 고등학생한테는 못 권하겠어요. 대학 입시 봐야 되니까. 시험이 안 나오니까. 그러니까 나중에 그렇게 뭐 너무 많이는 안 하더라도 하루에 한 장씩 한 100일 정도만 하고 나면 기본적으로 8, 90% 이상은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직접적으로 설명이 된 책들도 많이 있지만 그래도 관사는 계속 틀려요. 이게 이제 소위 좀 모국어의 영역 쪽으로 들어가나 봐요. 고품격 영어 칼럼이라는 제목의 영어 책이 있는데, 우리 방송으로 보시는 분 나중에 묻지 마세요. 고품격 영어 칼럼이라는 책의 제목이 있는데, 굉장히 영어를 잘하시는 부자가 같이 그렇게 책도 같이 쓰대요. 어이없게. 근데 그분들의 책 중에 관사편 책이, 고품격 영어 칼럼 관사편 책이 한 500페이지 되는데 관사만 다루고 있어요. 그 정도로 관사가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왜 덜을 쓰지 싶은 황당한 것들도 굉장히 많이 붙고 이러기 때문에, 근데 그런 건 우리가 합의하는 게 아니라 언어 사용자들인 걔네들끼리 합의를 해버린 문제여서, 그렇게 언어를 발달시켜온 그 사람들이 쓰는 거에서 우리가 시비를 걸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냥 뭐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따라서 익혀야 하는 거죠. 자, 이제 한정사는 시험에 나옵니다. 얘는 하고 나면 우리 그 관은 끝낼게요. 한정이라는 말 앞으로 자주 나올 거예요. 한정 뭔지 아시죠? 거기에 국한한다라는 얘기인데, 어떤 명사를 하나 딱 국한시켜서 지정하는 말을 한정사라고 그래요. 근데 한정사 중에 여러분 책에 보면 여러 가지 한정사가 적혀 있지만, 한정사의 가장 대표적인 걸로 뭐가 있냐면 첫 번째 관사 있고요. 그러니까 즉 on, the 같은 이런 관사가 있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소유격이 관사예요. 그 다음에 얘가 그래서 안 써도 되죠. 뭐 my, your 이런 것들이 관사고, 그 다음에 지시 형용사라고 보셔야 돼요. 이때는 this나 that 이래갖고, 예를 들어 this book, 그 다음에 that guy라고 쓸 때 얘네들도 한정사에 해당이 되고요. 책에 다 적혀 있어요. 안 쓰셔도 돼요. 그 다음에 수량 형용사도 한정사에 해당이 돼요. 수량 형용사는 많은, 적은 이런 거거든요. 다음과가 형용사예요. 하루에 다 배울 텐데 다음 시간에 이제 배우면 또 재밌겠네요. 뭐 many, a little, much 이런 것도 여러분이 기존에 알고 있던 것하고 제가 조금 다른 것도 한번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집에 가서 미리 한번 연구를 한번 해보고 오시든지요. many가 뭐죠? 일단 다음 시간에 합시다. 그러니까 여기 뭐 many, much 이런 것들도 근데 수량형용사는 사실 많은으로 돼버리게 되면 얘는 한정사라고 얘기할 것도 없는데요. 일단 뭐 내버려 둡시다. 요 정도까지가 가장 기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한정사와 관련해서 아주 중요한 규칙이 하나 있는데, 이게 뭐냐면 한정사는 둘 겹쳐 쓸 수 없어요. 둘이란 말 없어야 됩니다. 한정사는 겹쳐 쓸 수 없습니다. 한정사는 겹쳐 쓸 수 없다. 우리 한정사 앞에서도 한번 배웠어요. 저 새끼 너무 간단하게 지나가는데 하지 마세요. 앞에 셀 수 있는, 셀 수 없는 해서 한번 했습니다. 한정사는 일단 뭔가를 딱 국한시키는 말이에요. 한정하는 말인데 그 중에서 여러분이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되는 놈들이 이런 놈이에요. 물론 오늘 앞 강에서, 인강으로는 앞 강이겠군요. 배웠던 some, any 이런 것들도 한정사예요. 이런 것들도 한정사인데 단수용법과 관련돼서 중요한 건 얘네들이니까 일단 얘만 기억하셔도 돼요. 이런 한정사들은 겹쳐 쓸 수 없다는 얘기는 두 개 연속해서 나올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아이를 한 명, 친구랑 한 명 걸어가는데 아버지가 마주쳤습니다. 아버지가 그래서 저 쓰레기 같은 놈은 누구냐? 라고 이렇게 물으셔서 내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this is 또는 he is라고 써볼게요. 실제 소개 상황이면 this is라고 하겠지만 he is my friend라고 쓰게 되면 이 문장이 틀리는 거예요. 왜 틀린 거냐면 한정사는 이렇게 두 개 쓰지 않아요. 그냥 걔네들의 말의 규칙이에요. 걔네들의 말의 규칙이에요. He is my friend라고 쓸 수 없기 때문에 한정사를 두 개 겹쳐 쓰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보세요. 제가 a friend예요. 이렇게 써야 되는 거죠. 자, 뭐 중에 한 명의 친구냐면 my friends 중에 한 명의 친구가 되는 거예요. 만들어지는 과정 잘 보세요. 이렇게 쓰면 맞다고 하기도 좀 애매한 말이 좀 찐따 같죠?
말이 좀 찐따 같잖아요. 그는 나의 친구들 중에 한 명의 친구예요. 이런 말 쓰고 이러면 제가 자주 얘기 드리지만 저 나중에 몇 년 더 지나다 보면 혼자 살고 있을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말 쓰지 않아요. 그러면 얘를 이제 마지막으로 완성된 형태의 문장을 만들어 볼까요? His friend라고 쓰고요. 그 다음에 of 쓰고 소유격과 명사를 합쳐서 뭘 쓸 수 있죠? 소유대명사를 쓰죠. 우리 대명사 배울 때 앞에 friend가 이미 있었기 때문에 이 friend라는 말은 얘하고 얘하고를 합쳐서 소유대명사의 뭘로 바꿔도 돼요? mine이라는 말로 바꿔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he's friend of mine 이라고 얘기를 하면 제가 내 친구예요 라는 말이 되고요. 얘를 흔히 여러분들이 뭐라고 많이 배우냐면 이렇게 배우죠. 명사, 그 다음에 소유대명사. 그러니까 이런 수학 공식 같은 짓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얘가 이래서 이렇게 됐구나라는 걸 알면 이러지 않아도 되는데, 그죠? 이러지 않아도 되는데, 이래갖고 뭐라고 그러냐면 얘를 이중소유격이라고 그러거든요. 사실은 이렇게 공부하게 된 것도 유래가 있어요. 이게 그 일본 사람들의 영어 교육 방법에서 비롯된 건데, 이게 뭐였냐면 일본 애들이 15세기에 유럽에다가 자기들 문호를 개방하면서 그때부터 아주 빠른 속도로 서양 문물을 받아들이면서 동아시아에 이렇게 소위 동아시아에 뭐라고 그래야 되죠? 패권 국가가 되잖아요. 대충 임진왜란 정도를 기준으로 그 이전까지는 우리가 일본보다 강했고 그 이후로는 우리가 항상 일본을 꺾어본 적이 아직은 없어요. 근데 이 두 나라가 서로 간에 대한 라이벌 의식이 굉장하잖아요. 근데 일본이 확실히 우리보다 선진국인 건 사실이었죠. 지금은 진짜 많이 쫓아왔습니다. 우리가 1인당 GDP가 이제 한 3만 5천 되고요. 일본이 4만 정도 되니까 거의 육박했거든요. 이제 뒤집기 일부 직전인데 조금만 우리가 더 있으면 이제 일본 정도는 사실 제낄 수 있을 것 같아요. 서로 그래서 이렇게 우리는 임진왜란 이후에 일본인과의 역사를 조금 자꾸 안 떠올리려고 하고 안 좋은 기억들이 많으니까 일본은 그 임진왜란 이전의 역사를 자꾸 없애려고 하는 게 뭐 사학자들이 없앤다 이런 게 아니라 일반인들이 양국의 관계에서 그걸 자꾸 생각을 안 하려고 하는 건 사실이죠. 그리고 우리보다 분명히 선진국인 건 사실인데 항상 우리는 또 축구 실력 갖고 일본하고 한국을 비교하려고 그러죠. 근데 일본 애들이 그래서 서양 문물을 막 받아들이다가 그리고 번역청 이런 걸 설치했었어요. 그래서 19세기 말에 사실은 영어 번역이 한국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졌던 게 아니라 대마도에 일본 애들이 영어 번역청을 설립을 해서 거기에서 한국어로 영어를 그러니까 한국어로 번역하는 작업도 사실은 일본 애들에 의해서 이루어졌고 걔네들이 일에 의해서 이루어졌었죠. 걔네들이 그런 업적을 많이 남기다가 뭐가 욕심이 났냐면 19세기 말 20세기 초에 진짜 빠른 속도로 뭘 하고 싶었냐면 영어로 되어 있는 서양 애들의 문물이나 이런 것들을 자기 것으로 빨리 전환시키고 싶은 욕심에 걔네들의 일본의 영어 교과 과정에 뭐가 도입이 되냐면 영어를 일본어로 기계적으로 해석하는 방식이 도입이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 사형식이다 이런 게 나오면 주어는 목적어에게 목적어를 동사했다라고 해석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소위 우리가 오형식이라고 배우는 이런 문장으로 사실은 목적어 뒤에요. 명사, 이거 뒤에 가서 한번 가르쳐 드릴게요. 명사 나오고 형용사 나오고 다음에 동작이 나오는 경우가 있을 때 동작이 나오는 놈하고 위에 나오는 놈은 동사 자체가 판이하게 달라서 같은 문장의 형식으로 분류할 수 없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 문장의 오형식이 이론의 받침이 됐던 영국의 궁정학자였던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이제 집현전학자쯤 되겠죠. 영국의 궁정학자였던 C.T. 오니언스라는 박사가 있어요. 또 그냥 막 얘기하면 저 새끼 또 개구리 우리 모른다고 개구락 간다고 그럴까봐 써드릴 테니 구글에 찾아보세요. 이 C.T. 오니언스 박사가 동사 하위 구조 5가지 형태에 관한 연구라는 논문을 냈는데 요걸 보니 일본말로 빠르게 옮기는 것이 가능하겠다라고 생각해서 일본 애들이 나머지 모든 영어 문장의 형태까지도 5가지로 분류를 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원래 심지어는 이 박사님도 이 뒤에 들어가는 소위 사역동사, 지각동사가 들어가는 문장들은 소위 오형식으로 얘기하지 않았는데 이걸 오형식 안에 일본 애들이 다 밀어 넣어버려서 너무 억지스러운 무리한 해석들이 너무 많이 나오게 된 거예요. 제가 나중에 그걸 펼쳐서 풀어드릴게요. 그건 그렇고 이름이 양파들이 뭡니까? 양파들이. 성이. 네? 원래 근데 미국 애들 다 이러죠, 그죠? 막 성이 갈색이고 이러잖아요. 저 나중에 저 성 보면 그래서 제 출신 지방이나 역사 이런 것들을 알 수 있는 경우들이 많은데 혹시 나중에 시간이 되면 저희는 문법이 아니니까 이 시간에는 안 할 겁니다. 자, 그래서 일본 애들이 그때 얘는 이렇게 해석하고 얘는 이렇게 해석하고 얘는 이렇게 해석하고라는 영어의 규칙을 정하면서 딱 아주 기계적으로 이건 이렇게 해석한다라는 틀을 많이 도입을 했죠. 그래서 빠르게 영어 문장을 많은 사람들이 쉽고 읽기 편하게 만드는데 접근은 성공했으나
그게 장기적으로 봐서는 별로 좋은 공부 방법은 아니었던 거죠. 언어를 그렇게 기계적으로 받아들일 수는 없는 건데. 그래서 나타났던 모양이에요. 이걸 보고 우리가 이중소격 이건 안 돼라고 규칙으로 외우게 되는데 이런 놈들을 볼 때 그것보다는 이래서 이렇게 왔구나라는 걸 익히는 게 훨씬 더 편한 방식이 되는 거죠. 그리고 나면 그 다음에 뭐 하는 거라고요? 그 다음에는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익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여러분의 것으로 바뀌어 나가는 게 문법 공부를 가장 현명하게 잘하는 건데 그러면 그렇게 익혀 나가는 과정은 뭘 통해서 한다고요? 인풋은 물론 인풋은 리딩도 있고 리스닝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현실적으로 여러분에게 가장 현명한 방법이 리딩이라는 얘기죠. 여기까지 해서 우리 지금 관사까지 마친 거고요. 그러면 우리 다음 강의는 이제 뭘 할 거냐면 형용사를 시작하면 여러분이 평상시에도 많이 보던 많이 듣던 문법 이야기들이 나오기 시작할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칠게요. 수고하셨습니다.